새벽 3시 화장실에서 돌아온 수연은 남편 재현의 핸드폰 화면이 켜진 걸 봤습니다. 무심코 본 메시지 알림에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경이라는 이름, 그리고 짧은 한 줄. 오늘도 보고 싶어. 당신만 생각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대화창을 열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들, 함께 찍은 사진들, 만남의 약속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주소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1005, 바로 위층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7년. 그동안 이 남자는 매일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수연은 밤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배신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가을부터 시작된 대화들이었습니다. 7년 전 지훈이가 태어난 그 해였습니다. 민경, 재현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작년 동창회 이후 다시 연락하게 됐다던 그 여자. 수연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옛 친구들과 교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민경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고 작년이 아닌 7년 전부터 재현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대화 속에는 수연이 출장 간 날들, 친정에 간 주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임신했을 때도, 출산으로 고생할 때도, 육아로 지쳐 잠들었을 때도 재현은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천오후 민경의 집으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현과 민경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배경이 익숙했습니다. 수연의 친정 근처 카페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편찮으셔서 일주일간 간병했던 그때 재현은 회사 야근이라며 전화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8살 지훈이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 그 어딘가에 민경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잠들어 있겠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이 왔습니다. 재현은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식탁에 앉아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이 남자를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재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민경과의 대화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재현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7년치의 거짓말을. 재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어떻게 실수일 수 있을까요? 수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경이가 누구냐고.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고. 그냥 친구로 지내려 했는데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7년을 친구라고 말하는 남편이 한심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건 알고 있었냐고 수연이 물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5호에 산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마트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재현은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끝내겠다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7년간의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사진들. 수연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 원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입구에서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하고 밝게 웃는 아들. 수연은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지훈이는 아빠가 요즘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맨날 풀이 죽어 있고 말도 없다고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에게 소송 통지서가 왔습니다. 재현은 창백한 얼굴로 수연을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는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7년 동안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이중 생활을 했다고.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수연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 수집은 계속됐습니다. 변호사는 민경의 신상 정보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38, 5년 전 이혼,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연은 민경에 대해 알아갈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남의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혼을 경험했으면 그 고통을 알 텐데.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연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자가 민경이라는 걸. 민경도 수연을 알아봤습니다.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수연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경은 이미 10층이 눌러져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엘리베이터는 올라갔습니다. 딩!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민경이 먼저 내렸습니다. 1005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은 반대편 1003호로 향했습니다. 각자의 집 문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경은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층이었습니다.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마주칠 수 있는 거리. 수연은 이사를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학교도 여기 있고 친한 엄마들도 이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왜 자신이 쫓겨나듯 떠나야 할까요? 그날 저녁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민경을 봤다고, 같은 층에 산다는 걸 알았다고.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재현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나가겠다고, 자신이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재현은 집을 나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지훈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넓은 집이 갑자기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불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1005호도 있겠죠. 그곳에서 민경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수연의 인생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7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뿐이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훈이와 단둘이 넓은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매일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는 언제 오냐고, 아빠한테 전화하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아이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바빠서 집에 못 온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웠다는 걸, 아빠가 잘못해서 집을 나갔다는 걸. 어느 날 저녁 지훈이가 울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자기만 아빠가 없다고. 수연은 아이를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현에게서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이는 잘 지내냐고, 밥은 잘 먹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간단하게만 대답했습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만간 1차 조정이 잡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경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7년이라는 시간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속일 수 있었을까? 친구 미선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연의 상황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수연의 손을 잡아주며 많이 울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도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이혼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7년씩이나 바람을 핀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사냐고. 수연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훈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다고, 아이 얼굴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세 사람은 동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훈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재현은 아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지훈이는 신나게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현은 아이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연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식사 후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잠깐 들러도 되겠냐고. 지훈이한테 줄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재현은 낯설게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기 집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지훈이에게 새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어 하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좋아하며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재현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없는 이 공간은 완전히 다른 집이 돼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재현은 집에도 가끔 들렀습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재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엄마들을 마주칠 때가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네 남편이 바람 폈대. 같은 아파트 여자랑. 수연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건 자신이 아니라
재현과 민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현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를 지불하고 소송을 끝내자고, 수연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재현이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수연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상담사는 편안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냐고.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7년이라고, 7년 동안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었냐고 소리쳤습니다. 상담사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수연의 분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당신은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7년이 지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냐고.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민경과는 정말 끝났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7년을 속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 재현이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 분노가 도저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지훈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원 버스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경이 보였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경도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경이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민경이 멈춰섰습니다. 불안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재현을 만나고 있냐고. 민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다고, 이제 만나지 않는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은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7년이나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끝났다는 말로 다 되는 거냐고 수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민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경은 그 자리에 서서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초에 1차 조정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날 민경과 재현을 직접 만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재현과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재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지훈이랑 같이 밥 먹자고 했습니다. 수연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뭘 원하는 걸까요? 용서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복수하고 싶은 걸까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수연의 마음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훈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 아빠 만나는 거 맞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소송 1차 조정 날이 밝았습니다. 수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재현이 서 있었습니다. 재현의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수연은 재현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경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연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민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여자,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매일 남편을 만났던 여자, 민경은 수연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변호사 옆에 섰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연 측 변호사는 7년간의 불륜관계,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미 관계는 끝났고 민경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연은 민경을 바라봤습니다. 민경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수연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양측이 원하는 합의 금액이 얼마냐고. 수연 측은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경 측은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협상이 오갔지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경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차 조정 날짜를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길, 수연과 민경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민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지만 수연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배신이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재현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정 이후 재현은 더욱 적극적으로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수연은 아이를 위해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주말마다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물원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지훈이는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시 사이 좋아진 것 같다며 좋아했습니다. 수연은 아이의 웃음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재현은 계속 노력했습니다. 수연이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고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핸드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회사 김 과장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경의 번호였습니다. 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재현은 화장실에 가고 없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직도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수연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민경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대화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조정 때문에 힘들지? 라는 민경의 메시지. 괜찮아. 너 걱정하지 마라는
재현의 답장.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끝났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여전히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한 달 전 대화도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라는 민경의 말, 나도라는 재현의 답장.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현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경과 연락 끊었다고 했죠?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재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재현은 핸드폰을 보더니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수연은 아이에게 방에 가서 놀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끝났다고 하지 않았냐고, 다시는 연락 안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재현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민경이 먼저 연락했다고, 자신은 답장만 했을 뿐이라고, 만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연락하는 것도 배신이라고, 끝났다고 거짓말한 것도 배신이라고. 수연이 외쳤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계속 물었습니다. 보고 싶어라는 말에 나도라고 답한 게 뭐냐고, 그게 끝난 사이가 하는 말이냐고. 재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만난 건 아니라고, 그냥 연락만 몇 번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이제 재현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이 울먹였습니다. 민경이 자꾸 연락해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정말 만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경의 번호를 왜 회사 사람으로 저장해뒀냐고, 나를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난 거였습니다. 끝났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 수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라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은 빌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가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엄마는요? 수연은 아이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엄마들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엄마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곧 자리를 떴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학원에서 지훈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요즘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다고. 무슨 놀림이냐고 수연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지훈이 아빠가 바람 폈다는 놀림이라고.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까지 알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학원 엄마들이 이야기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다른 여자 좋아했어요?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기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요. 같은 아파트 아줌마랑 사귀었대요. 수연은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집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아줌마는 수연을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시선. 수연은 그 시선이 너무 싫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민경이 살고 있습니다. 1005 바로 위층에. 수연은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학교, 친구들,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왜 자신이 쫓겨나듯 떠나야 할까요? 잘못한 건 재영과 민경인데. 수연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재현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잠든 후 수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수연의 인생도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재현의 부재중 전화가 10통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 수연의 앞날도 그렇게 어둡기만 했습니다. 2차 조정 날이 왔습니다. 수연은 이번에는 혼자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다 됐다고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재현을 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수연을 보자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재현이 멈춰섰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경도 곧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측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합의를 보자고, 더 이상 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경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경이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경이 일어섰습니다. 수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민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자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7년간의 관계를 끝내는 게 민경에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수연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액은 상관없다고, 합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3,500만 원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현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고. 수연은 멈춰섰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소송은 끝났지만 자신의 죄는 끝나지 않았다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서서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법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송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허탈함. 소송이 끝난 후에도 재현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지훈이를 보고 싶다고,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지훈이를 위해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은 변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술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오피스텔로 간다고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로는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의 상황을 듣고 걱정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떠냐고,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거냐고.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고. 어떤 선택을 해도 엄마는 내 편이라고. 하지만 지훈이를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하는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7년간 거짓말한 사람을, 민경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사람을, 친정어머니가 돌아간 후 수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용서와 이혼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습니다. 재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긴 편지였습니다. 재현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적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다만 기회를 달라고, 가족으로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둘 다일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연은 지훈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현명한 결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히 아파트 주차장에서 민경을 마주쳤습니다. 민경은 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큰 박스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수연이 멈춰 섰습니다. 민경도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경이 말했습니다. 이사 간다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고. 수연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민경을 바라봤습니다. 민경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헬쑥한 모습, 많이 힘들었던 게 느껴졌습니다. 민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현과는 정말 끝났다고. 한 달 전부터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민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한 가정을 망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민경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7년간의 관계를 끝낸다는 게 민경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민경이 물었습니다. 재현과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혼할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하지만 당신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현은 정말 수연을 사랑한다고. 자신과 있을 때도 늘 수연과 지훈이 이야기만 했다고. 그 말이 수연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사랑했으면서 왜 배신을 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경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수연은 그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7년간의 악연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민경이 떠났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아파트에서 마주칠 일이 없다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만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끝낼 것인가? 다음 날 수연은 재현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재현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경이 이사 갔다는 거 아냐고.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왜 7년이나 그 관계를 이어갔냐고. 나한테 뭐가 부족했냐고.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한순간의 실수가 7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다고. 동창회에서 민경을 만났고 친구로 지내려 했다고. 하지만 선을 넘었고 멈출 수 없었다고. 수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7년이나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매일 집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재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끊으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비겁한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지워낼 수 있을까요? 재현이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이 물었습니다. 그럼 기회가 있는 거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냐고. 수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하겠다고.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오는 건 안 된다고. 지훈이를 위해 만남은 계속하되 부부로 돌아가는 건 천천히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평생이 걸려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연은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놓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했던가요? 7년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강물은 흐르듯 인생도 계속 흘러가는 것이겠죠. 수연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현도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말에 지훈이랑 밥 먹자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재현은 그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수연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훈이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많이 밝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아빠를 만나니 예전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학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하던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일을 하면서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마와 아내라는 역할에만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수연 자신으로서의 삶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친구 미선이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이는 수연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예전의 수연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정과 호기심이었다면 이제는 응원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이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시간을 갖는 선택이 현명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경이 떠난 첫 오후에는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어린 쌍둥이를 키우는 부부였습니다. 수연은 그들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수연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 수연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는 수연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라고. 재영과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세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그 시간을 가장 기다렸습니다. 재현은 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켰고 수연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언제든 보여줬습니다. 수연은 조금씩 재현을 믿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세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지훈이는 신나게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재현과 수연은 벤치에 앉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연은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진중해진 모습,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말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고. 7년간의 약속을 깬 사람이니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증명하겠다고. 수연과 지훈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수연과 지훈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현은 여전히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수연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지훈이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많은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다시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수연은 지훈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재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다고, 고맙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훈이도 좋아했다고, 다음 주에 또 보자고. 재현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매주 목요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와 함께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재현을 용서했다고 생각하냐고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잊은 건 아니라고,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용서한다고 상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다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화가 나고 불안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고. 수연은 대답했습니다. 일을 시작했다고. 디자인 일을 하면서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엄마와 아내가 아닌 수연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것. 수연은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미선이와 대학 동기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재현이 돌아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의 감정과 생각을 적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다고. 상처받은 사람이 아닌 강해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1년이 흘렀습니다. 수연과 재현은 다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훈이가 가장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아빠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재현이 이사 오는 날이었습니다. 큰 짐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오피스텔에서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살았으니까요. 지훈이는 신나서 아빠 방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엄마 아빠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된 건 아니었습니다. 재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집.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재현은 현관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평생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연은 말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지훈이가 아빠를 끌고 집안을 구경시켰습니다. 자기 방도 보여주고 새로 산 장난감도 자랑했습니다. 재현은 아이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연이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재현이 좋아하는 메뉴들. 재현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훈이를 재우고 수연과 재현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증명하겠다고. 수연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보겠다고. 하지만 다시 배신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현은 다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수연과 지훈이가 자신의 전부라고.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 그 어두운 밤과는 달랐습니다.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상처는 남아있고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노력하는 관계, 더 성숙해진 사랑. 재현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연이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집,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모님 방문을 살짝 열어보고는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자고 있었으니까요. 지훈이는 조용히 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시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위한 아침 식사. 수연과 재현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가 준비한 아침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깨져버렸던 일상,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일상. 재현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수연에게 다가와 뺨에 키스했습니다.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라고. 재현은 밝은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치유되고 있습니다. 신뢰는 깨졌지만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변했지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올 거라는 것,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라는 것. 하지만 이제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니까요. 가족이 함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강해졌으니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집니다. 배신과 상처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수연은 7년간의 불륜이라는 충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로만 남지 않고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분노와 원망에 갇혀 사는 대신 자유로워지기 위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상처는 남고 기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 뿐입니다. 수연과 재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행복한 날들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웁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힘든 순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어둠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처럼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내일에도 분명 따뜻한 빛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음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